고체는 단 한 장, 단 한 장이라서 부담 없이 듣고요.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원의 목적 자체가 상태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체를 다뤘고, 그래서 액체를 다뤘고, 그 다음 타겟, 당연히 누구겠어요? 고체겠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얘네를 하나씩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 고체, 물질의 어떤 상태가 고체이면 나타나는 성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고체이면 나타나는 성질. 이걸 보고 싶은 상황에서 고체는 좀 유달리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분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체를 우리가 분류할 때 크게 두 종류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갈래 비결정성 고체와 두 번째 갈래 결정성 고체. 이렇게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분류의 기준은 뭐에 의거하고 있냐면요. 이 결정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결정이라는 걸 이루는 고체고 얘는 결정이 아닐 비자, 아닌 거겠죠. 결정이란 도대체 뭐냐? 규칙성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성. 이 결정이란 거, 우리 어떤 애들을 결정이라고 부르냐면요. 작은 구조가, 자, 키워드는 이거죠. 반복되어 전체 구조를 이루는 애들이에요. 어떤 작은 구조가 반복되어, 혹은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어 전체를 이루면 결정입니다. 이런 애들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벌집이에요. 그럼 벌집은 자, 이런 육각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얘는 고체라고 우리가 뭐 따로 부를 적은 아니지만 실제 흑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근데 막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럼 내가 이런 육각형 하나를 잘라가지고 계속 사방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결정성 구조입니다. 그걸 작은 구조가 반복된다의 키워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결정성 고체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애들도 있냐? 네, 아닌 애들도 있어서 문제예요. 아닌 애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아닌, 즉 결정을 형성하지 않는 그런 고체들도 있어요. 반복되는 구조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나요? 네, 예시를 그래서 하나씩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인데 얘가 알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나왔을 때 그냥 틀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이 비결정성 고체, 결정성 고체의 예시가 바로 석영과 유리입니다. 자, 그래도 나는 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붙이자면 원래 유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석영이 주된 성분이거든요. 얘를 일단 화로에 구워요. 구웠다가 빨리 식힙니다. 빠르게 식혀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석영은 원래 얘가 마그마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있지.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 소위 최적의 배열을 찾아서 애들이 다 제일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을 갖추면서 식습니다. 근데 유리는 어떠냐면 한번 일단 다 녹여버린 다음에 한 예를 들어 30분 만에 다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조를 찾아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석영은 우리가 규산염 세면체 배웠죠? 통과할 때 그때 봤던 친구입니다. 그때 막 그 사면체로 쭉 이어진 거 기억나나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막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모양을 이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요. 사면체가 쭉 이어져 있어요. 규산염 사면체가. 통과 기억하면은 하여튼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유리는 지멋대로. 요런 모양 있다가, 요런 모양 있다가, 요런 모양 있다가, 요런 모양 했다가, 요런 모양 했다가, 지멋대로예요.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빠지게 돼요. 어떤 애가 빠지냐면, 이 비결정성 고체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배울지언정 우리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빼버려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려면 결국엔 뭘 다뤄야 돼요? 물질의 성질이 어떤지를 다루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비결정성 고체는요.
성질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대표격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녹는 점이 예를 들어 성질인데요. 얘는 가열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리가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얘를 가열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막 멀리 떨어진 이런 애들은 쉽게 끊어져가지고 금방금방 풀려버려요. 근데 완전 가까이 위치한 이런 애들은 온도를 더 많이 높여야 그제서야 끊어져요. 그러니까 가열하는 내내 녹는 점이 달라져요. 온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약한 거부터 끊어지면서 강한 게 끊어질 때까지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끓는 점이라는 걸 정의를 못해요. 특정한 온도를. 원래 일반적인 물질들은 가열하다 보면 특정한 온도에서 결합만 끊어지고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시점이 와야 되고 그게 녹는 점인데 그런 성질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체의 성질을 논하고 싶은데 얘는 성질이 일정하지 않은데 우리의 관심사에 애초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롯이 결정을 이루는 애들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시작이고요.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A, 고체 분리. 이게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비결정성이라는 친구도 당연히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그런 애들도 고체 상태로 있는데 걔네들은 못 다루니까 빼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구질구질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구성입자의 배열에 따라 결정성과 비결정성 고체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성 고체는 배열이 규칙적이다 보니까 일정한 성질을 나타내서 우리가 어떤 물질, 어떤 고체의 성질이 어떻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비결정성 고체는요. 배열이 워낙 불규칙해서 성질이라는 걸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에 나와 있죠. 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일정하다. 다르게 말하면 녹는 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유리는 유리마다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성질에 대한 얘기를 애초에 못한다. 그런 관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앞으로는 비결정성 고체는 빼고 결정성의 고체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성 고체 얘기가 그래서 2번에서 이제는 그냥 딱 지정을 했죠. 그냥 결정성 고체만 보겠습니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결정성 고체의 분류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그죠? 자, 그래서 결정성 고체를 분류를 할 건데 그 분류를 해보자면 자, 결정성 고체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이 분류를 할 때는 결합을 통해서 분류하는 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화학결합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요. 이제 이온 결합이었어요. 사실은 화학에선 두 가지 배웠죠. 두 번째가요. 공유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의 결합이 추가가 될 것인데 그 결합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결합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훑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은 언제 일어나는 상황이었냐면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비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목적은 항상 같았죠. 화학 결합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를 8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금속이라는 친구는 전자가 보통 원자과 전자가 1개에서 한 2개, 3개 막 이 정도까지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게 훨씬 쉬웠죠. 괜찮습니까? 근데 마침 비금속은 전자 일부가 조금이 부족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쪽이 쉬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자를 넘겨주는 일이 벌어졌던 게 이온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넘겨주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서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그게 이온 결합인 거죠. 자, 공유 결합은 언제 나왔죠? 비금속과 비금속. 자, 예를 들어 플로린과 플로린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자가 7개고 7개라서요. 하나를 넘겨주면 얘가 불만족이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같이 공유해서 서로 늘는 셈이 되자. 이거였었죠? 그게 공유 결합이었습니다. 기억나죠, 대략? 아직 뭐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자, 사실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종류가 금속, 비금속 2개 있어요.
금속과 비금속은 배웠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은 배웠는데 금속과 금속이 같이 있을 때는 배운 적이 없죠. 그게 금속결합입니다. 금속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금속과 금속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트륨과 나트륨이 만났어요. 얘네 둘 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온 결합처럼 한 명이 하나한테 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왜? 받는 애 쪽이 난리가 나겠죠. 가뜩이나 전자 남한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너 혼자 덤터기 쓰라고 넘겨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 이미 알아요. 금속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 구리금속, 철금속 다 금속들만 모여있는 애인데 뭔가 안정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거를 먼저 좀 짚고 갈게요. 금속결합은 처음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금속결합은요. 일단 금속 원자 2개 가지고는 안 돼요. 수많은 금속 원자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이제 1몰이라는 거 배웠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막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금속 원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은 금속이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그 수없이 많은 애들이 잃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자유전자로 쪼개집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들이 만나서. 근데 이렇게 2개로는 어림도 없다고 그랬죠? 훨씬 많은, 수없이 많은 나트륨들이 다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저도 심지어 8개밖에 안 그리겠지만 훨씬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내보낸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이사이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해결책인가요? 아니, 얘네는 옥텟을 만족을 한 건가요? 네, 만족한 거예요. 일단 옥텟부터 얘기하자면 자유로운 전자 하나를 내보냄으로써 자기 자신은 어찌됐든 간에 8개 상태가 됐어요. 최애각은. 그러면 혼자서 전자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버려진 전자 입장을 생각을 해야죠. 버려진 전자의 입장에서는 원자핵하고 느끼던 그 조금의 인력마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니까 얘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전자가. 근데 여기서는 전자도 불만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한 원자핵, 자기 버린 애하고는 멀어졌죠. 근데 인력을 느낄 수 있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금속 양이온이 수없이 많아진 게 상당한 메리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금속결합입니다. 그래서 2개로는 어림도 없어요. 훨씬 더 많은 금속 원자가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금속 양이온을 만들 수 있으면 전자 입장에서는 원자핵이 자기를 비록 네가 나를 버리더라도 나랑 인력을 느낄 수 있는 양이온이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더 이득이 된다. 이게 금속결합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금속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결합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볼게요. 2번 결정성 고체의 분류. 자,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결합 방식에 따라 크게 3개 그리고 혹은 4개로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이온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정이고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이온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예시 한번 봐볼까요? 염화나트륨, 염화세슘, 산화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떤 이 정육면체 모양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이제 특징을 하나씩 훑어보면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첫 번째요. 녹는 점이 높고요. 단단합니다. 녹는 점이 높고 단단해요. 자, 왜 그렇겠어요? 자, 우리 녹는 점이 높다. 이 녹는 점이 어떤 친구들이 녹냐면요. 얘는 녹으려면 액체가 되기 위해선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이온 결합.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가 고체 상태일 때 양이온, 음이온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붙어 있다고요.
자, 이 말 뭔 말인지 좀 헷갈리면 자, 왼쪽에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양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양이온하고 달라붙고 싶어 하니까 음이온이 얘를 둘러쌉니다. 왜? 고체는 어차피 자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음이온을 여기다 그릴까요? 미안한데. 양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음이온이 얘를 샥 사방에서 둘러싸요. 물론 이거는 2차원이라 실제 구조랑은 다릅니다. 전 평면 위에 그리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도 양상은 모자란 거죠. 자, 그러면 음이온하고 또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양이온이 어디에? 여기에 붙습니다. 번갈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음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인력이 최대가 되겠죠. 근데 얘가 액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이온, 음이온이 지멋대로 흘러다니는 상태가 되니까 결합들이 많이 약해지고 끊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온과 이온 사이 인력이 많이 끊어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합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다? 그 힘이 세다는 겁니다. 결합이 다 세요. 결합이 아닌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따가 분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녀석만 녹는 점이 낮습니다. 하여튼 결합이 끊어져야 되니까 녹는 점이 크다. 자, 그리고 이제 단단하죠. 왜? 하나하나가 딱 이렇게 정정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해 있으니까 잘 안 끊어진다고요.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전에 배웠죠. 화학할 때 배웠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전하를 띤 물질이 있으면은 전하가 흐른다. 그래서 액체도 그렇고 수용액도 그렇지만 고체는 뭐가 문제였냐? 전하는 띄고 있는데 못 움직인다가 메인이었죠. 됐을까요? 이 3번이 좀 웃깁니다. 3번. 얘 조금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아래쪽에 다시 쓸게요, 그냥. 다시 쓸게요, 이거는 이따가. 자,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뭐 전기 전도성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었고 통과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까지 너무 많이 했었고 자, 세 번째. 얘가 좀 웃긴데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죠? 단단하지만 잘 부서진다. 이게 뭔 소리예요? 단단하다면서요? 왜 잘 부서져요?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약간 이제 저걸 한번 옛날에 했던 거를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려나? 혹시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좀 별로인 대회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막 학교에서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좋은 대회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혹시 한 사람 있나요? 창의력 올림픽이라는 데를 끌려갔습니다. 혹시 해본 사람? 없나요? 그럼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대회였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여름방학을 통째로 날렸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주제가 처음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전 주제 보고 괜찮아 보였거든요. 주제가 이건 약간 그 여담인데 얘랑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단단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하중을 견뎌내는 단단한 구조물을 만드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찌됐건 이제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누가 어떤 구조가 좋다더라 그래서 아치 구조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만들어 갔는데 첫 번째 충격이었던 부분. 나무젓가락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 규격제한을 제대로 안 둬가지고 갔더니 누가 봐도 공업소에서 나무 깎아서 만든 나무젓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쓰는 나무가 아니라 목재 가공소에서 가공해온 듯한 무지막지하게 겉보기만 해도 와 저거 단단하겠는데 싶은 나무젓가락들로 일단 만들어진 거를 만들어 오는 거였어. 심지어 생각보다 너무 허점 많아요. 만들어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냥 컵라면 사 먹으면서 컵라면 살 때 나무젓가락 6개 달라고 그러면 실례인가? 이러면서 이제 이제 모았는데 갔더니 진짜 그냥 반들반들해요. 나무젓가락질이. 그런 걸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1차 충격을 받고 이제 2차 충격이 사실 이거는 준비 과정에서 벌써 이제 쎄함을 느꼈는데 아니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하중을 재는 동안 몇 킬로 버티는지 재는 동안 옆에서 공연을 해야 된대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연을 해야 된대요. 이거 놀랍게도 실합니다. 단 하나의 과정도 섞이지 않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연극 대본을 짜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건 둘째 치고. 그때 쎄함을 느꼈어야 됐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왜 누구 나갔어요? 비싼데 왜 있었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름을 좀 그것 때문에 버렸습니다. 고2 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거 잘못됐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조는 뭘 했냐면 이제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아치 형태를 만들겠다로 이제 딱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또 아치 형태로 막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본드 이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얘가 아치 구조가 하중을 많이 겹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완전히 잘못 알았던 게 부서지면서 버티는 거예요. 완전히 구조가 깨져서 무너지지 않는 것 뿐이지 중간중간이 계속 이렇게 깨져가면서 충격을 버티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여기 룰이 뭐였냐면 부서지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순식간에 부서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얘도 약간 비슷해요. 지금 단단하지만 잘 부서진다라고 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힘을 넘잖아요.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예를 들어 금속 같은 애들은 살짝 휘어지고 끝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온 결정은 어떻게 되냐?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의 크기 자체는 크다. 하지만 그걸 넣으면 순식간에 부서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치랑 반대인 거죠. 하여튼 비슷한 대회를 당한 사람이 있군요. 하여튼 저도 이것 때문에 한 2달 버렸는데 근데 재밌긴 했어요. 그냥 준비 과정에서 이제 애들하고 이거 너무 잡소리로 세면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잘 웃어지는데 자 그럼 왜 잘 웃어지냐 이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이제 누군가가 비장의 망치를 가져와서 얘를 깡 하고 이쪽만 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얘만 이제 한 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방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였죠. 근데 이게 한 칸 내려가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가 돼서 서로를 오히려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버티는 힘 자체는 세지만 넘기만 하면은 그냥 단순히 휘어진다, 살짝 휘어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온 결정의 특징이에요. 하여튼 네. 어떤 거야? 빨간색에, 네. 녹으려면 결합이, 끊어져야 함인데, 너무 이상하게 써졌나요? 끊어져야 함입니다. 네. 그래서 결합이 끊어져야 되니까 녹는 점이 높다. 분자가 이미 끊어질 있다가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습니다. 얘는 결합이 끊어져야 된다. 자, 그럼 어찌됐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이 금속 결정. 그래서 사실 아까 금속 결정 이미 얘기를 했죠. 얘는 어떻게 돼 있다? 우리 아까 이온 결합이 양이온, 음이온이라면 얘는 그냥 수없이 많은 금속 양이온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유전자들이 쫙 퍼져 있는 형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 금속을 예를 들어 가열해가지고 기체까지 예를 들어 만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얘를 가열해서 기체까지 만들려면 뭐가 끊어져야 되냐? 금속 결합이 끊어져야 됩니다. 얘는 기체가 되면은요. 전자와 금속 양이온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늘. 괜찮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뭐 다시 금속 원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결합 자체가 무조건 끊어져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녹는 점이 높습니다. 다 높다고 할 거예요. 참고로 분자 빼고 다 높다고 할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높습니다.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녹으려면 결합이 어찌됐든 간에 끊어지거나 약해져야 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고 약해지는 건 맞죠. 결합이. 왜냐하면 지멋대로 액체가 되면서 모양이 망가질 테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 광택이 있습니다. 이건 뭐 금속의 특징이죠. 얘도 뭐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뒤에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크다. 자, 참고로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으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냐?
자유로운 전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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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금속 양이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는 전자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가열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에너지를 들고 전자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을 쉽게 퍼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그럼 광택은 뭔가요? 이 광택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광택은 얘는 특유의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얀색 빛이에요. 하얀색 빛인데 걔를, 근데 이거는 너무 설명이 자세해지면 쓸데는 없는데 너무 복잡하기만 해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해주는 걸로 하고. 자, 그럼 하여튼 광택이고요. 자, 마지막. 이제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 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넓게 퍼지는 성질, 전성. 연성과 전성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전연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하나씩 나와 있어요. 자, 가늘게 뽑히거나 이게 연성이죠. 얇게 퍼지는 거 전성입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 간단한데요. 내가 설령 얘를 얇게 퍼뜨리려고 해서, 자, 예를 들어 양이온 하나짜리로 이렇게 바꾼다고 쳐볼게요.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에 그 결합, 물론 조금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전반적인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전자는 여기를 퍼져 있을 것이고 똑같이 수없이 많은 애들하고 인력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형되더라도 아까 이 이온처럼 급격히 터져나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편하게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한번 볼까요? 금속 결정에 힘을 가할 때의 변화. 외부에서 힘을 받아 원자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자유전자가 빠르게 이동함으로 그리고 금속 결합을 유지함으로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안 변한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괄호 3, 괄호 4 빨리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 만들 수 있는 결정이 두 종류예요. 첫 번째가 분자결정, 두 번째가 공유결정입니다. 얘는 사실 내용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공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자, 분자결정은요. 그냥 분자들이, 자, 얘가 좀 특별하죠? 분자간 힘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간 힘으로 묶여서 배열된 게 그게 분자결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1, 유일하게 이 말이 나와요. 녹는 점이 낮다. 왜? 결합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설령 기체로 만들더라도 CO2예요. 예를 들어 CO2 분자결정이에요. 자, 얘가 CO2 분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얘가 설령 기체가 되더라도 C와 O 사이의 이중결합은 그대로 남은 채로 분자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분자간 힘만 깨집니다. 얘는 가열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녹는 점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일부는 뭐가 있냐? 잘 기체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승화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분자간 힘이 다른 결정을 이루는 사실 이 말 하나죠. 화학결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자가 이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공유결정입니다.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물처럼 연결된 애들이 있어요. 그 맨 왼쪽에 두 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 다이아몬드, 우리 탄소 4번 결합하죠? 그 사면체가 끊임없이 이어진 게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에는요. 육각형이 그냥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유결정은 그러면 녹는 점이 유일하게 매우 높고라고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나와 있냐? 이거는 공유결정이 상태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딱 다이아몬드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다이아몬드는요. 이렇게 탄소가 4번 결합할 수 있죠? 탄소랑 4번 결합합니다. 또 4번 결합합니다. 여기서 또 4번 결합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어진 게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 게.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기체로 만들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쉬워요. 얘는 기체가 되면 얘가 만약에 계속 가열을 해가지고 만약에 기체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냐면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이아는 이제 끓는 점이 한 3000도씨예요.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원자로 쪼개지려면 명백하게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공유결합들을 다 끊어버려야 원자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공유결정이 모든 결정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다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도 유일하게 매우 높다라고 해놨죠. 자, 왜 그러냐? 모든 원자가 공유결합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태가 바뀌는 게 진짜 문자 그대로 원자로 쪼개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흑연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전기전도성이 있고요. 흑연은 왜인지는 오늘은 그냥 살짝 외우듯이 하게 할 거고요. 나중에 할 땐 좀 반복이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줄게요. 하여튼 흑연은 조금 특이하게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서 얘는 전류가 흐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60, 61 포함해서 다음 내일까지를 해올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쭉 71까지 한번 최대한 해보고 아마 내일 거의 곧바로니까 그 뒤에 아마 숙제가 조금 이어서 할 거고 너무 과해지진 않게 조절은 해볼 텐데 그래도 어찌됐건 여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차라리 질문 같은 거는 그냥 오늘 예를 들어 10시 반 이후에 봐줄 테니까 조금 열심히 해주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깐 풀다